자,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96쪽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페이지를 좀 펴주시고요. 페이지 96쪽에 나와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 중에 운동량에 대한 얘기 이번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교기념일인 관계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동영상을 올리니까요. 월요일 수업 결손이 생긴 학생들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질문이 있는 경우 교무실로 와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운동량이다. 운동량이 과연 무엇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하여 충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운동량에 대한 얘기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충격량에 대한 개념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게 되는 충돌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충돌 현상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왜 이렇게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안전장치의 효과를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 안전장치의 어떤 효과를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단원의 학습을 잘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96쪽 왼쪽 상단에 보면요, 체육관 벽면, 야구장 펜스 해가지고요, 체육관의 벽면과 야구장의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뭐요? 이와 같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쿠션이 왜 설치되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잠깐 생각을 하고 이 화면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잠깐 생각을 하고 답을 했으면 그 다음 선생님 설명을 이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쿠션을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요, 부딪혔을 때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선수의 안전. 어떤 안전? 충격으로부터, 그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펜스 쿠션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쿠션이 어떻게 충격으로부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즉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부딪혔을 때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벽이 나에게 주는 힘을 줄여줄 수 있대요. 잘 이해 안 되죠? 이것은 일단은 적어 주시고요. 이 개념은 언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모두 학습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관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은 어떤 성질이에요. 성질. 어떤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냐면 물체의 외부에서 뭐가 작용하지 않는 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영원히 정지 상태로 남아있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던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즉 어떤 물체가 10m/s로 운동하고 있다, 어떤 레일 위에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공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책상 위에 누가 치우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여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성질을 뭐라고 불러준다? 관성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의 관성의 예를 좀 볼까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는 곧바로 멈추지 않고 얼마 동안 가던 길을 계속 달립니다.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쏠리고, 자,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요. 그럼 버스는 힘을 받아서 출발하는데 나는 힘을 받지 않았어요. 나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버스가 앞으로 가더라도 나는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반대로 버스가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나는 계속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련된 사진이 여러분들 교과서 96페이지에 관성의 경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한번 동영상으로 좀 볼까요? 생활 속 관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동차가 달릴 때 관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가 갑자기 멈출 때입니다. 자동차가 멈추자 타고 있던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리네요. 차는 멈추었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까지 힘을 받아온 대로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관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차 속에 있던 물건이 의자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정지했을 때 장난감 자동차 위에 올려놓은 인형이 장애물에 부딪혀 앞으로 넘어지는 것도 같은 관성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차가 출발할 때 차 속의 물건이 뒤로 떨어지는 것도 계속 멈추어 있으려 하는 관성이 작용하는데 차가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이고요. 멋지게 결승점에 들어온 육상 선수. 이제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는데도 한동안 더 달려나갑니다. 계속 달리려는 힘 때문에 바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상자를 들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사람은 힘을 주어 멈추어서도 상자는 앞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상자가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옷을 막대기로 두드려 먼지를 터는 것도 사실은 관성의 작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막대기로 두드렸을 때 먼지가 옷과 함께 따라간다면 절대로 먼지가 털리지 않을 텐데 다행히도 먼지는 그대로 멈춰 있느라 옷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삽에 담겨있던 흙을 털어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흙의 관성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 그 관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물체의 질량과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질량이라는 개념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죠. 고유한 양으로, 자, 단위는 뭐 그램 또는 킬로그램 등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질량을 나타낼 땐 기호로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윗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을 측정한다라는 건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는데, 물체의 질량과 관성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관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정지하고 있는 녀석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녀석을 정지시키기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관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관성이 커지기 위해서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날아오는 탁구공은요, 내가 정지하기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거대한 쇠공이 날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지시키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큰 화물선은 항구에 진입할 때 미리 엔진을 끄고 작은 예인선에 끌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종종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선생님이 패들렛에 동영상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패들렛 동영상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기차는 관성이 커서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달리던 상태에서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진다라는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97쪽에 보면 안전띠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관성 때문에 갑자기 멈춰서지 못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관성 때문에 나는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자동차에 탈 때에는 안전띠를 꼭 매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갈 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차와 같은 경우에는요. 기차는 안전띠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띠가 없어요. 선생님, 기차 엄청 빠른데 왜 안전띠가 없어요? 기차는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급정거나 급출발이 자동차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급정거나 급출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거나 뒤로 쏠림 현상이 자동차에 비해 위험하지 그렇게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차에는 안전띠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운동량 97페이지 운동량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먼저 실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 멈춰 놓고요. 실험 보고서 내용을 한번 읽어 주세요. 다 읽었습니까? 다 읽었으면 선생님이 실험 동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그 과정 1, 2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못 틀었네요. 다른 거 잠깐만요.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네요. 자,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쇠구슬에 의해 고무 차력이 변형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경우에 더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무판 위에 고무 차력을 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질량이 큰 구슬과 질량이 작은 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대요. 모양이 다르더라도요, 공기 저항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떨어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속도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속도로 작은 쇠구슬이건 질량이 큰 쇠구슬이건 똑같은 속도로 낙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고무차력의 변형 정도를 보면 작은 쇠구슬의 변형대보다 큰 쇠구슬에 의해서 변형 정도가 굉장히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똑같이 생긴 쇠구슬을요,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린대요.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돌할 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결과 볼게요. 자,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더 많이 고무 차력이 변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정리 좀 볼게요. 쇠구슬의 질량이 클 때 고무 차력이 더 많이 변형되고요. 쇠구슬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 충돌할 때 속도가 더 빠를 때예요. 밑줄 쫙. 쇠구슬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 충돌 시 속도가 더 빠를 때 고무 차력이 더 많이 변형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쇠구슬의 질량이 클수록 고무 차력이 부딪힐 때 속도가 빠를수록 변형이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험 잘 봤죠? 여러분들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은 고무차력과 충돌할 때 쇠구슬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또는 그래요, 충돌하는 순간에 쇠구슬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고무차력이 더 많이 변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써주시면 되겠죠? 쇠구슬의 질량이 클수록 고무차력이 더 많이 변형된다. 그다음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 고무 차력이 더 많이 변형된다.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충돌 당시 속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고무 차력이 더 많이 변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 1과 2의 결과로부터 각각 알 수 있는 사실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우리가 무엇으로 예측했어요? 고무 차력의 변형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럴 때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가 어느 경우에 컸어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클수록 운동 효과가 크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운동 효과는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무슨 효과가? 운동 효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위의 실험에서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어느 경우에 더 큰지 설명해 보자. 선생님이 설명했죠? 질량이 클수록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속도가 클수록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교과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8쪽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운동량이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 양이에요. 운동 효과를 나타낸 것이 운동량이다 라고 했고요. 좀 전에 운동 효과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에 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을 계산할 때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운동량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물체의 질량을 기호로 표현하면 m이에요. 속도를 기호로 표현하면 V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기호로 표현해서 P를 씁니다. P를 운동량을 써준다는 거죠. 단위를 볼게요. 질량의 단위는 kg라고 쓰고 킬로그램. 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을 표현하는 단위는 킬로그램 다트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란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빠르게 던져요. 그럼 야구공의 질량이 작더라도 공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공의 운동량은 큰 거예요. 큰 버스가 천천히 달려요. 버스는 질량이 커요. 속도가 작더라도 질량이 크기 때문에 버스의 운동량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음 볼게요. 질량이 0.15kg인 야구공이 30m/s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운동량의 크기는 두 값을 뭐 하면 되죠?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여러분들이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반드시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되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5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정확히 단위까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뭐 한다고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P는 뭐다? mv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는 mv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공식이 다양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쓰이니까요. 이 공식 모르면 안 돼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8쪽에 나와 있는 4장의 그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아오는 야구공이 빠르게 날아올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왜? P는 mv니까. 자, 그 다음 총알의 질량은 굉장히 작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총알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운석이 충돌한 모습이에요. 운석은 질량도 크지만 속도도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충돌했을 때 그 운동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운동 효과가 이렇게 거대하게 나타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TX 한국형 고속 열차죠. 자, 질량이 크고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KTX의 운동량도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98쪽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그렇죠. 무엇을 곱한다? 속도를 곱한 양이다. 그래서 운동량 P는 mv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체들의 운동량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 20m/s로 떨어지는 지우개 60km/h로 달리는 자동차, 100km/h로 날아가는 야구공 이렇게 있는데 항상 뭐를 맞춰줘야 되죠? 단위를 좀 맞춰줘야겠죠? 여기 보면 100이죠? 100인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킬로미터인데 1킬로미터는 몇 미터죠? 1000미터죠? 그럼 위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야죠.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죠. 고로 두 개를 곱해주면 1시간은 3600초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미터 퍼 세크로 단위가 환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가장 운동량이 큰 건 다,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질량만 비교하더라도 지우개, 야구공, 자동차니까요. 자동차의 운동량이 제일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안전띠가 기차에 없는 까닭은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어요.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속도의 변화, 즉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할 수 있고 출발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기차는 그렇게 못해요. 즉 관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급정거, 급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급정거와 급출발로 인해서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가거나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자동차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굳이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도 이런 현상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차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그 안전벨트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 내용 다 마쳤는데 선생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끔가다 이런 실험하는 거 봤을 거예요. 이게 가느다란 실에다가 금속구를 매달아 놓고 또 다른 금속구 하나를 충돌시키면 여기서 두 개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개가 이렇게 튕겨나가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 금속구 두 개를 매달아서 이렇게 튕기면 이쪽에서도 두 개가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업 듣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님 동영상을 꼭 들어주시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와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